지금부터는 시장 전략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슈와 종목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0시 투자전략실로 증권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10시 투자전략실에서 알아볼 시장의 이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4천억 받고 1조 더 웨이브 얘기죠. K콘텐츠 지금이 기회일까요? 네, 두 분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송동현 대표 가상현실 콘텐츠 봄날이 오다라고 오늘 의견 주셨고요. 김병수 PB는 메타버스 태동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 또 시장 안에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데 두 분과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동현 대표. 아이유가 컴백을 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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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아이유가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과 팬미팅을 메타버스 방식으로 좀 제작을 했던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지금 뭐 일전에 그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또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다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좀 점검부터 좀 해본다면은 제가 이제 가상현실 콘텐츠의 봄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이 콘텐츠와 메타버스를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엔터 쪽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바로 이제 이 빅히트 쪽이죠. 이제 빅히트 쪽에서 만든 이 커뮤니티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위버스, 이 위버스의 등장이 메타버스에 거의 우리나라에 알려진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위버스 팬 플랫폼에 다양하게 참여를 하면서 가수들이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확산이 되고 그에 관련된 가상현실 관련된 그 콘텐츠들이 계속 생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발전이 계속 되면서 다양한 가수들이 이 위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그 팬층과의 소통을 강화를 해왔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콘서트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가상현실과 결합을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그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이 위버스를 통해서 빅히트가 이제 거의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이제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BTS가 이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그 공개를 했었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공개를 했고 그 시발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수들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그다음 최근에는 아이유까지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팬클럽을 열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흐름들을 보신다면 이 자이언트 스텝이 또 최근 들어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시기가 좋을 때 상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AI 기반의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업체인데 국내 유일하게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 뭐 4K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약간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비슷한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아이유와 팬클럽을 같이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이버와 함께 이 부분들도 현재 좀 기사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유의 이 원래는 이제 이태리 쪽에서 이제 촬영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못 하니까 이 XR 기술, 확장 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불안호 섬 잔디밭을 이제 확장 현실로 구현을 했다라고 하죠.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또 팬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현재의 상황입니다. 즉 이렇듯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향후의 성장성을 가장 주목받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확장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콘텐츠
콘텐츠와 메타버스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제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관련 테마들이 또 집중을 받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국내 증시 안에서 VFX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월을 뜻하는 메타랑 세계관 또는 이제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이제 합성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하는 로블록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서 이제 사회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로블록스가 기업 가치는 우리 돈으로 한 52조 가량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런 메타버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아예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아시다시피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신을 닮은 아바타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공간인 미니홈피를 꾸며서 여기서 더 개성 있고 더 재밌는 노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받는 이런 싸이월드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 안에 싸이월드에서만 통용되는 도토리,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죠. 이 도토리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지만 메타버스의 초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싸이월드가 이제 2차원, 이제 2D 공간에서 캐릭터를 통해서 얘기했다면은 로블록스는 이제 3D 가상 세계까지 전선을 확대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로블록스는 단순히 이용자들이 이런 세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실제로 게임을 만들어서 이 게임을 내가 만들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이용자가 만든 게임을 더 게임 플레이하기도 하면서 이런 게임을 즐기는 방식입니다. 2006년에 첫 서비스 이후 지금까지 이용자가 만든 게임만 5천만 개가 넘는다고 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를 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청소년의 55%가 로블록스에 가입한 적이 있고 월 확수용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1 사용 시간이 156분으로 유튜브의 54분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세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상을 실제 현실처럼 보여주는 그래픽 기술력이 따라왔기 때문에 로블록스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예전에 작년, 재작년 또는 이제 말씀 많이 들었는데 VR 기술이 이제 점점 진화하면서 올해가 메타버스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자회사에서 이제 또 삼성전자까지 VR 기기를 내놓았었는데 이 VR 기기가 쓰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운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가만히 있는데 눈앞에 있는 화면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이런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즉 뇌를 얼마나 잘 속이냐에 따라서 VR 기기가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오큘러스가 새롭게 내놓은 거에서 눈과 비슷한 해상도를 드디어 갖고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PC와 스마트폰으로 즐기던 이것이 이제 VR 기기까지도 메타버스를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VR 기기까지로도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영화와 광고 또는 이제 게임에서만 사용되던 영상 시각 효과 VFX라고 하는데요. 네. 요 기업들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뭐 덱스터 또는 아까 말씀하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의 이제 테마에 대한 기대감과 몰입감 있는 이제 이런 각종 시각 효과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특히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연계하고 자이언트 스텝은 네이버와 SM, 덱스터는 이제 웹툰 유미의 스포들이라는 이런 인기 웹툰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 집안에서만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VFX 기업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그래픽을 구현하면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메타버스 산업에서 이제 수익 창출 기회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삼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VFX 기업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테마가 매출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아직은 미미한 네. 비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근데 성장 기대치가 빠르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테마의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 생각이 되지만 태동 단계인 만큼 어떤 서비스와 이제 어떤 기업이 패권을 줄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5G 처음 도입될 때 생각해 보시면은 SK텔레콤이나 LG플러스가 오른 게 아니라 이런 안테나나 장비나 부품주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VFX 요런 메타버스 자체의 게임을 만드는 회사보다 요 게임 회사에 이런 VFX 같은 투자를 하는 이런 기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매력적인 대안이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디어 컨텐츠 업종 내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메타버스로 풀어봤고요. 뭐 앞서서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셨다시피 K 컨텐츠 쪽에서는 OTT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 시장이 OTT 간의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는 모습인데 하반기에 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상륙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OTT 업체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돈을 또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넷플릭스발 이 K 콘텐츠 쩐의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넷플릭스가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지금 글로벌 IT 회사라든지 뭐 방송통신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OTT 회사로 변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 OTT 업체들이 특히 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은 OTT 플랫폼 뭐 보세요? 저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네. 넷플릭스 안 보세요? 최근에는 다 보고 있어요. 아. 넷플릭스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가 천억 유증 투자한 웨이브라는 회사, 웨이브도 좀 보고 있고 또 거기도 부족하니까 제가 티빙도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다양한 회사에서 OTT 회사에 가입을 해서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발 K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하반기에 또 진출을 한다라고 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뭐 애플 TV라든지 이런 또 IT 기업까지 지금 또 가세를 하면서 공용 OTT 회사들이 공습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TV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 회사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이런 다른 또 해외 OTT 회사 역시도 이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 진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토종 업체들의 반격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웨이브라든지 그다음에 뭐 티빙, 그다음에 유플러스 모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즌 그리고 왓챠 이런 또 국내 토종 OTT 기업들 역시도 이 자체 콘텐츠를 개발을 통해서 해외 OTT 업체들과 좀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또 CJ ENM과 JTBC가 합작한 게 바로 티빙이거든요. 티빙의 경우는 이제 네이버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이버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왓챠 같은 경우도 최근 6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이후에 이 콘텐츠 경쟁이 또 뛰어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듯 국내 토종 OTT 업체들도 이렇게 콘텐츠 기반의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업체들도 현재 또 콘텐츠에 진출한다라고 하죠.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방송국 그리고 이제 유료 통신업자라든지 IT 기업 모두 플랫폼 지배를 확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근 통신사인 KT의 경우도 약 3천억 정도 또 자회사를 통해서 또 OTT 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다 볼 수가 있겠고 또 SK텔레콤까지 최근 웨이브에 1,000억 정도 유증을 참여를 함으로써 OTT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T는 죄송합니다. 3천억이 아니고 4천억을 투자를 했고요. 4천억 투자를 통해서 이 KT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을 하고 이 100개 이상의 콘텐츠 제작을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듯 다양한 기업들이 현재 콘텐츠를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넷플릭스가 독주를 하고 있는 이 OTT 시장에서 이 통사들을 중심으로 뭐 콘텐츠 개발에 막강한 돈을 쏟아붓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일단 시장이 커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콘텐츠라는 것은 물론 넷플릭스도 가장 독보적이긴 하지만 지금 후발주자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는 한국이 제일 잘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국내 토종 OTT 업체들의 어떤 성장도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만약 넷플릭스가 독주 체제를 이어나갈 수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네. 당분간은 넷플릭스가 이어나가겠죠. 하지만 이제 국내 OTT 업체들의 어떤 경쟁이 치고 들어갈수록 관련된 이제 주가들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해주면서 김병수 PB님은 뭐 직접적인 게임이나 IT 기업들보다는 VFX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OTT 시장에서도 뭐 OTT를 진행하는 이 통사들보다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조금 더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네. 플랫폼은 이제 갖춰졌다라고 뭐 감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 디지털미디어 시장에서 이제 넷플릭스발 K 콘텐츠 전쟁이 발발했다 이런 기사가 이제 저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넷플릭스와 이제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TV, 왓챠, 뭐 시즌 쿠팡 플레이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이런 OTT 플랫폼에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K 콘텐츠 등 오리지널 작품 제작에 수조 원 가량 투자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료 가입자가 2억 명이 넘는 세계 1위 이제 넷플릭스는 올해에만 5,500억 원을 이제 한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번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에서 이제 한국에 진출을 넘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애플 TV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이제 해외 OTT가 독자 또는 제휴 서비스 형태로 아마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월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웨이브에 395만 명, TV는 265만 명 등등 우리나라가 한국 토종 OTT를 다 더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넷플릭스의 가입자인데요. 이제 영화관 대신에 넷플릭스로 이제 승리호를 보게 되고 네. 킹덤을 보게 되고 또는 뭐 다큐멘터리 블랙핑크 같은 내용을 보게 되는 이런 K 컨텐츠 시청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 컨텐츠 경쟁력 없는 이런 플랫폼은 무의미하다라는 게 토종 OTT 이쪽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위기감인데요. 이제 KT가 저번 주 주총에서 직접 제작을 천명하면서 이런 투자 금액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겠다, 약 5천억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SK텔레콤은 이제 KT의 보도 자료가 나오자마자 바로 1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제시하면서 SKT와 KT가 이제 맞붙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국내 1, 2위 이제 이동통신사가 사활을 걸면서 컨텐츠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탈통신의 이제 대안이자 K 컨텐츠에 대한 글로벌 인기를 확인하였고, 그리고 고객 가입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통신사 고객 가입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플랫폼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소비 형태에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 또한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IPTV라든지 케이블 TV 또는 이런 콘텐츠도 있고 주문형 비디오, 이제 VOD라고 하는 주문형 비디오까지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콘텐츠 제작 투자에서 회수 구조가 아마 가장 잘 짜여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졌고, 이런 만큼 이제 이동통신사에서 막대한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이 이 통신사의 투자금을 얻고 경쟁력 있는 K 콘텐츠 또는 경쟁력 있는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예능 프로그램 만든다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로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에 맞게 우리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를 들어봐야 될 텐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지금 대장주를 사야 하냐 아니면은 미디어 컨텐츠 안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을 사야 하냐 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송경현 대표는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네.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저는 좀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저평가 매력이 있고 향후에 좀 성장 가능성 있는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종목은요, SM 라이프 디자인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SM 라이프 디자인. 네, SM 라이프 디자인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지금 가장 안 좋은 현재 엔터주가 이제 SM입니다. SM이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M 라이프 디자인을 말씀드렸냐면 현재 시총이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다른 콘텐츠 기업들은 시총이 사실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주목을 받는 기업들은 거의 뭐 신고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기업들을 이제 진출하기보다는 어떤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좀 생각을 해보자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SN라이프 디자인은 이제 판권을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 진출을 이제 선언하게 되면서 SN라이프 디자인도 디즈니와 이제 협력 관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거든요. 뭐 현재도 SN라이프 디자인이 주가가 안 오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아직 좀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SM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더 오르고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한국 진출에 따른 그런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이제 콘텐츠 기업들과 그다음에 IT 업체들의 업무 제휴 가능성을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SM이 모회사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어떤 그 협력 관계가 SM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N라이프 디자인도 이제 콘텐츠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만큼 네이버라든지 이런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충분히 업무 제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판시네마를 또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나리에 대한 수혜주로 또 SM라이프가 또 주목을 받기도 했죠.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또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콘텐츠 경쟁력에 따른 기대감이 붙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콘텐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뉴라는 기업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 최근에 잘 갔죠. 그렇죠. 뉴와 네. 또 작품 배급을 통해서 실적 기대감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이 SM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SM 라이프 디자인을 현재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목표가는 이제 매수가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를 이제 4,200원 정도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겠고 손절 가격을 2,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오늘의 공략주로 송동현 대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4,2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병수 PB의 공략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아주 저평가보다는 일단 대장주가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뮤직 스튜디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이제 뮬란이나 신비한 동물 사전 등 시각화 공급을 제공했고요. 2015년 이후에는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세계적으로 기술을 인정받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에이스토리나 웹툰 제작사 와이랩 등에 지분 투자를 해서 이쪽에서 연결로도 아마 성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콘텐츠 밸류체인이 수직 계열화를 이제 추구하고 있어서 단순 CG나 VFX 회사가 아니라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CG, VFX 기술을 보유한 중소 콘텐츠 제작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수혜주의자, 메타버스 대장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뮤직 스튜디오를 갖고 왔습니다.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급등하는 감이 있긴 한데요. 아직 충분히 더 메타버스가 이제 시작이니까 충분히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서 매수한다면 14,000원대 아래에서 매수 들어가셔서 한 2만 원 이상을 목표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가격에 좀 선뜻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오늘보다는 좀 눌렸을 때 정확하게 14,000원 아래? 오늘은 이제 조금 아마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좀 급등한 감이 있어서 조금 누릴만 상태에서 들어가신다면은 아마 투자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000원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 주가는 그럼 2만 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정도로 해서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워낙 잘 가니까 목표 주가를 좀 러프하게 크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위주익 스튜디오 현재 구간에서도 좀 큰 폭의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메타버스나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에서 최근에 대장주의 면모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1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2만 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시 투자 전략실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